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어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김도님께서 경험담을 또 보내줬습니다.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경험담을 보내주신 김동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면접서를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반응이 좋네요. 그리고 덜 얘기 드린 게 있어서 추가로 남깁니다. 첫 번째로 지원한 지 한 달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뜸 면접 보자는 곳. 그런데 일단은 면접 요청이 있으니 가보자고 하여 갔으나 면접 시간을 3번이나 다시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화가 나서 직접 전화를 때렸죠. 사람 있네. 면접 일정을 선택하게끔 하는 기능으로 연락을 준 것인데 보통은 한 번에 선택한 것으로 대기 마련인데도 그렇게 대응하길래 이때 걸렀어야 했는데 당장 일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받은 것도 잘못했네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쳤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면접 보러 가는 날 시간도 제대로 몰랐는지 자기네들 일하는 데서 기다리라 하는데 완전 작은 방 한판 공간에 파티션은 없이 PC 몇 대에 사람 2명이 있고 거기서 가상회의를 하는데 스피커 중복으로 울리는데도 그냥 회의와는 비전문성을 보였으나 그냥 바빠서 그런갑다 하고 넘김. 그 모습을 보고 5분에서 10분 정도 있어도 반응이 없길래 면접 언제 보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면접을 보더군요. 30분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착각한 곳이었습니다. 늦어서 이미지 깎이는 것보다 낫지만 좋은 건 아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면접을 봤는데 결과는 기존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제안하더군요. 네, 말이 제안이지. 그냥 사람 급하니까 여기로 말하려고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까지 좋았고 생각보다 제안도 그런대로 괜찮아서 사실 좀 참고 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CP 별도니까 연봉 조정을 해달라더군요. 아니 이런 건 처음에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장난질 치는가 싶더군요. 처음부터 연봉 낮으면 감안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속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조건도 제가 가는 부서가 일반적이지 않게 운영되다 보니 그냥 이틀 정도 고심하다가 안 간다고 문자 남겼습니다. 미련은 없네요. 스타트업에서 이런 짓을 하니 안 봐도 뻔하겠다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여긴 면접을 보자 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도 그냥 작은 회사인데 면접 시간에 지원자가 알아서 정하게끔 시간을 얘기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접을 많이 보던 당시여서 그냥 적당히 정해서 갔습니다. 근데 면접 가서 경험이 많니? 나이가 먹으니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난 많이 부려먹을 생각 없다면서 돈 준 만큼만 하면 된다고 이러길래 저는 그냥 설마 생각 없이 뽑겠나 싶어서 그냥 듣고 치웠는데 다음날 연락 오니 학교 통보 이런 것도 아니고 대뜸 공부하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연봉이 조금 비슷하게 챙겨주겠다고. 근데 본사에서 일할 시 연봉이 2,5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절함. 세 번째는 하루 갔다가 나간 도시인데 여긴 면접 볼 때 회사를 공개 안 하고 다른 장소에서 좁은 자리에 앉아서 돈 깎을 생각만 얘기를 하길래 뭐 직전 회사 연봉이나 비슷하게 준다 하니 그래도 나름 대우는 해주려나 라는 생각 갖고 갔으나 생각보다 처참해서 나갔습니다. 예정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자유도 없고 그냥 개노가다 일. 분야와 다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걸음. 네 번째는 면접 일정 시간에 맞춰 오라 해서 갔더니 대뜸 오자마자 자사양식 쓰라는 곳. 여긴 어제 얘기한 것과 다르게 질문지를 15개 이상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여긴 신상이나 가족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왜 질문지를 쓰라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면접 볼 당시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것을 전화해서 방법 물어보고 알려달라 하는 겁니다. 왜 하라는지 아직도 이해 못하겠네요. 요즘 누가 재발급하는 걸 전화로 물어보고 하나. 그냥 적당히 가서 하고 말죠. 그렇게 40분간 쓰고 면접 보니 손은 아프고 짜증은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물론 거긴 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업지원부서로 지원했는데 대뜸 첫마디부터 영업이 가능하냐고 했던 회사. 물론 전 애초에 영업 생각도 없었는데 강요를 하길래 싫다고 하니 무작정 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물론 전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 쫄지 않았으니 다 대답하고 지나갔지, 면접 경험 없는 초년생이면 상당히 낚여서 영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전 영업이 싫다는 것을 계속 구수하고 좋게 얘기하니 결국은 역량이 안 돼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니, 영업 안 해서 떨군 거 맞잖아. 영업 지원과 영업은 어머니 얘기해서 엄청 다른 일입니다. 보통 영업은 아무에게나 안 시키고 대우조건도 다른데 이런 것도 있으니 좀 얼탱이가 없더군요. 여섯 번째, 개형 지원 업무로 지원했는데 개형 지원, 영업 지원, 현장 대응을 같이 요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운전을 거의 필수로 해야 된다고 했고요. 물론 운전에 대한 것은 필요한 것은 동의합니다만 저는 운전할 생각이면 애초에 지방에서 구해서 일했을 것 같습니다. 여긴 좀 기간이 지나고 특별히 임팩트가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여태 진짜 여러 곳에 회사를 적었는데 다 다른 곳들이고요. 그나마 전 일한 기간이 조금이나마 있으니 이 정도지. 진짜 생신입은 어떻게 일을 구해야 되나 처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구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만 요즘 시대에 다들 상향 편준화 되다 보니 그렇게까지 무지성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소기업도 사실 구인난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같이 앓는 소리만 하거나 요구하는 게 급여대기 더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알바를 한다면 저렇게까지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정규직이란 문명으로 완전 날로 먹으려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그래도 느낀 점은 면접을 많이 봐야 이게 눈에 보이고 식별이 되지. 지원을 않고 면접 경험이 적으면 멀리서 볼 때랑 다르게 괜히 합격했다는 것에 현혹하여 낚으려는 양아치들이 많다는 점도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도 바라는 게 적진 않고 능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당장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시 구직을 또 할 생각이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젠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따지는 게 많다 느껴지겠지만 여태 안 좋은 경험이 많다 보니 더 깐깐하게 굴 수밖에 없더군요. 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꽤 기네요. 굉장히 빽빽하게 적으셨네, 김동님. 예, 굉장히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놀랐네요. 이 정도면 고민사연 2개는 갈 수 있는 건데. 예, 다 서울에서잖아, 서울. 지방에 서울에서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 여기 나온 6번째 사례 전부 다 서울에서입니다. 우리 김동님이 지방 사람이거든요. 지방에 서울로 입성을 해서 서울에서 일하기 위해서 서울의 중소기업의 면접본 얘기를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지방에 온 사람들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어가 일자리 질이 안 좋으니까 사무실 가서 일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미 지방에 서울 가면 이런 대우 받는다고요. 이런 면접 하게 된다고. 이런 데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거 좀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방이 일자리 여건이 안 좋고 급여가 낮아가지고 서울 와도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일하면 돈 못 모읍니다. 참고로. 돈 못 모아요. 월세 쓰고 밥 맨날 사 먹고 커피까지 사 먹으면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고 하면 돈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서울에 일자리가 낮겠지, 돈 많이 벌겠지라는 착각으로 오시면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현타는 현타대로 느끼면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아, 가상회의 한다고요? 다른 직무, 다른 직무를 제안한다고요? 아, 왜 이런 거야? 아니, 사람 뽑는다고 하면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부서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부서를 제안한다는 겁니까? 이게 우연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의도한 것 같은데? 그 다른 부서로 만약에 공고를 올리면 지원자가 안 오니까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집 공고에다가 직무를 왜 올립니까? 그 직무 무관에 적든가. 안 그래요? 이거 옛날에 쌍팔년도 쓰던 수법이잖아. 야, 서울에서도 이런 수법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써먹던 거거든요. 옛말에 이바퀴니 10년 전에 써먹던 건데 이걸 아직까지 써먹고 있네. 어떻게 된 게 아유 이 꼼수는 서울도 마찬가지냐 이게. 서울 이런 회사가 제법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직무하고 상관없이 면접을 보게 하는, 바뀐 직무였으면 애초에 면접 보려고 하지도 않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가지고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식이네. 야, 더 심하네, 더 심해. 서울에 가니까 진화가 되네, 진화가. 야, 자기는 실비 별도니까요. 여기 연봉 얼마였어요? 여기 연봉 얼마 제안했습니까? 궁금하네요. 얼마길래 CP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면접 봤을 때 얼마였고 전화 와가지고 얼마까지 하자고 얘기 나왔습니까? 궁금하네요. 원래 3천 얘기 나왔는데 CP 별도 얘기 2,800이라고? 2,200각 2,800. 원래 2,800 줄 생각이었네. 원래 2,800 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2,800 주면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3,000 올렸다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원래 연봉이 2,800을 얘기한 거구네. 아유, 진짜. 참 너무한다. 근데 왜 연봉이 낮은지 알 것 같아. 김든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연봉이 안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특히 사무직은요. 왜 안 올라가냐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팩트입니다. 여자분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여자 지원자가 많으면 연봉이 내려갑니다. 한번 생각해봐. 여자들이 많이 몰린 곳은 박봉이에요. 돈을 많이 받는 곳이 없어요. 간호사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여초회사들 대부분 박봉 중에 박봉입니다. 돈 많이 받아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급여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달라요. 뭐냐면 남자들은요. 한 200, 한 3, 40 안 주면 그 월급을 어떻게 일해? 자기 배달 나가서 배달 일하든가 택배 상하차 일하든가 공장에서 일하는 게 낫지. 이 말이 바로 나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자분들 200만 주면 이걸 어쩌지 살 수 있지 않나 싶어 지원해. 그러니까 김동기 만약에 지원을 하면 같은 남자들끼리 경쟁을 붙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끼리 경쟁이 붙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갈 수가 없어 이게. 아니 저기 밥까지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뭐, 야, 급이 한 거의 2,400이네. 밥값까지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저기 한 끼에 막 8,000원이니까. 예. 8,000원이니까 한 그, 아, 별도로 준다고요? 아, 별도로 주기 때 200을 갖는다? 참 말장난 진짜 대단하네. 스타트업에서 이런 짓을 하니 안 봐도 뻔하게. 스타트업이니까 그런 거, 스타트업. 스타트업은요, 회사를 잘 키워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지원비 받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하는 것도 꽤 많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스타트업 하는 회사를 돈 주잖아요. 애초에 회사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없는 회사도 많아. 일정 기간만 키우고 먹고 하면 되니까. 네. 자, 두 번째 회사.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요? 다른 지역요? 갑자기 뜬금없이요? 아, 왜 이런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나? 어? 그럼 다른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입니까, 매나? 야, 저다 치사하다, 이거는 진짜. 다른 지역으로 하면서, 말 본사로 하면 연봉을 까는다는 거잖아, 2,500. 당시 같으면 서울 본사에서 2,500까지 되겠냐고! 여의도에서요. 그 땅값 비싼 여의도에서 2,500원 주고 일해라. 지방에 온 사람한테. 뭐야, 뭐, 아비트 리쿨입니까?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서울 근무한다고 지원한 사람도 유배시키는 게 말이 돼? 참, 무슨 뭐,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 섬으로 보낸다고요? 실미도입니까? 뭐, 특수부대 이용 만들려고요? 참, 나 모르겠다, 진짜. 서울은 완전 이거, 지방보다 더 심한, 지방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지방 어디 있잖아요. 지방은 처음부터 그냥 사람 뽑아요. 근무지가 처음부터 멀어서 그렇지. 갑자기 직무 바꿔버리고, 어디 다른 데 보내겠다는 얘기는 안 해. 나쁜 짓 더 많이 하네, 이게 서울이. 회사를 공개 안 하고요. 조문이 아니라 돈 깎을 생각이요. 돈 깎을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거네. 김동님이 이제 연봉 얘기했을까요? 원하는 연봉 혹시 얼마나 원하십니까? 하면 얘기했을까요? 3천만 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3천은 좀 그런데. 너무 좀 큰데. 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직전회사 연봉이 2,500이라는 얘기네요. 아, 왜 이렇게 조수가 많아? 당신 같은 서울 시내에서 2,500 받아가 되겠냐고. 어? 알바를 하겠다 그냥. 진짜 편의점 알바가 낫겠다. 아, 진짜 서울에서 뭐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겠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서울은 최저시급 다 챙겨주잖아요. 진짜 편의점 알바가 낫네요.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아, 진짜 아니 편의점 알바가 더 이득이야 이게.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지금 편의점 알바 야간 같은 한 10시간씩만 해도 한 9만원 되잖아. 거기다 폐기 음식 나와가지고 쉽게 해결되거든요. 맞잖아요. 오히려 폐기 많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이럴 바엔 진짜 알바하는 게 낫네.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 서울 같은 경우 진짜. 아,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이게. 아, 틀린 말 한 게 아니구나. 나는 맨 처음에 에이, 이런 직장 들어갈 알바를 하지 마. 야, 괜히 나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평소 알바하고 살 거냐?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알바하는 게 낫겠네, 진짜. 편의점이 낫겠네. 그냥 편의점 야간합시다, 그냥. 와, 나 진짜. 차라리 편의점 직영 들어가겠는데, 직영. 직영은 시급이 더 세거든요. 10,000원 넘거든. 돈이 좀 돼요. 차라리 직영 편의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 게 낫겠다, 진짜. 야, 2,500. 아, 자사 양식요? 질문지 15개. 주민등록증 재발급요? 아, 이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왜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민등록증 이제 그 전화사고를 하는 거야. 자기가 잃어버려가지고. 왜 전화로 하는 거지? 그냥 주민센터 가면 되는데. 주민센터 가면 5,000원 주고 임시로 발급해 주는데. 예. 안 그래요? 임시로 발급해 주고 다시 며칠 뒤에 가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발급하는데 그 당일 안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재발급 신청해 봤거든요. 그게 제일 속 편한데. 굉장히 불편하게 사시네요. 굉장히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 많네, 서울에. 머리가 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 많네. 예. 좀, AI가 문제 있는 분들이, 업무 능력 이런 거 파악한다고요? 업무 능력을요? 자기가 업무를 못하는데 업무 능력을 이걸 파악한다고? 자기 업무나 똑바로 못하는데. 아니, 주민등록증도 발급 못하면서, 누가 누굴 평가를 해?
야, 회사의 미래가 보이네요, 진짜.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특별한 도시네요, 서울특별시 진짜. 정말 서울 특별한 도시네요. 특별한 도시. 역시 빌던 특별시 닿네, 진짜. 아. 영업 지원. 근데, 냄새가 난다. 중소기업은 영업 지원이 있을 리가 없어, 이게. 아, 서울은 있겠네. 지방에서는 영업 지원이랑 그냥 영업이에요. 영업 붙으면 영업 관리든 지원이든 그냥 영업이야. 예. 그냥 영업이에요,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서울은 좀 다른가 보네. 아무래도 본사다 보니까 서울은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이. 지방은 공장하고 물류센터 끼고 있다 보니까 보통 영업하면 영업사원은 뽑거든요, 아예 대놓고. 그래서 뭐 집에 차 있냐, 뭐 운전할 줄 아냐, 술 잘 먹냐, 사람들하고 좀 대화하는 거 좋아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놓고. 이것도 그런 거는 영업사원 뽑으려고 하는데 영업사원이 안 뽑히니까 그 월급 주고 안 뽑히니까 영업 지원으로 둔갑을 한 거. 왜 이렇게 정말 장난이 심한 거지 진짜. 못된 거만 배워가지고 진짜. 아니 서울 사람들 왜 그래? 못된 거만 배워가지고 둘이 치사하네 진짜. 그러니까 영업사원 그냥 안 뽑히니까 자기 발 안 오니까 영업 지원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진짜. 아니 영업 생각도 강의로 한다고요? 다단계입니까? 다단계예요? 어? 나중에 방문 판매까지 공유하겠네. 왜 무조건 치려고? 아니 면접에 이런 거 너무 웃겨. 이걸 설득을 한다는 게 졸라. 어? 전 애초에 영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영업 지원부서에 지원한 거지 영업 사원 생각도 없습니다. 이거를 왜 무작정 치려고? 무슨 물건 팔려고 무슨 방문 판매하는 것 같네 진짜. 야 진짜 심하네요. 다르죠 다르지. 자 개형 지원 영업 지원 현장 대응. 일꾼이네 일꾼. 잡부네요 잡부. 하여튼 중소기업들이 보면 개형 지원할 사람도 없으면서 부서도 없으면서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면서 무슨 개형 지원이 안 그래? 가보면 사무실 뻔한데 맞잖아요. 보통방 같잖아요. 테이블 놓을 것도 없으면 뭐 지원은 왜 이렇게 많아? 지원 항상 사람이 모자라는 주제 맞잖아요. 쇼미더 일꾼 아니야 쇼미더 일꾼. 정말 이름만 그럴싸하게 해놓고서 잡부잖아 잡부. 야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아니야. 이 지방 사람들이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 지방에서 서울에 입성하신 분들 중에 스펙이 그렇게 좋은 분들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방에 서울로 간다는 거는 지방에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거. 지방도 좋은 기업이 있는데 거기 내가 넣을 만한 스펙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되면 그 사람도 스펙이 뻔하다는 거야. 김동민보다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야. 많으니까 그분들도 이런데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죠 이거는. 지방사를 내가 꼭 들어야 된다는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직원국 정도 나왔다고 치면 취업될 겁니다. 괜찮은데. 그분들 여기로 오지 않을 거야. 뭐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뭐 충북대 이런 분들은 안 올 거야 아마. 안 가죠. 왜 갑니까? 웬만한 데 취업 가능한데 스펙 좋았으면. 그분들이 취업 준비를 어설프게 할 리가 없습니다. 어, 맞잖아요. 그러면 지방대 나와도 스펙이 언중간하거나 학점 관리를 못 해가지고 좋은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서울에 부품 꿈을 안고 서울이 인프라도 좋고 큰 빌딩도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주겠지 라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으로 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야 진짜 무섭네요. 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 지방분들. 맞잖아요. 지방분들 사실 올라올 때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 그냥 부모님한테 탈출하고 싶다. 어?
서울에서 한번 그 드라마 주인공처럼 사회초년생 그 나오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 미생의 뭐 임시완처럼 그렇게 나도 서울의 어떤 빌딩에서 정장 입어가지고 넥타이 메고 한번 셀러리맨이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현실이 이렇다고. 현실은 지방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방에서 안 하는 짓도 서울에서는 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직무꼼수를 쓰냐. 직무꼼수를. 지방은 좀 뻔해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는 안 써. 뭐냐 하면 아예 뽑을 것 같으면 그냥 현장직 채용, 캐드 설계 채용, 납품 채용이라고 딱 나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뭘 할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은 다 공장이 다 딸려 있잖아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공장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지방은. 왜냐하면 공장 창고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지방에서 사람을 뽑는 경우는 대부분 공단이에요. 공단입니다. 공단. 공단에 뽑으면 공장이 당연히 있어요. 공장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공장 업무를 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사무직을 해도 운전을 해야 돼요. 사무직을 하더라도 납품은 가야 돼. 네. 저도 납품을 했기 때문에 납품이 어떻게 보면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무하자마자. 근데 저 정도만큼 적지 않을 것 같은 김동님. 저 정도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 이상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지방. 저랑 똑같이 맞춰줄 수 있어요. 저 좀 심하네요. 근데 서울로 취업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서울에 대기업 못 들어가잖아요. 대기업 본사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본인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여기 나와 있는 연봉 한 2,500에서 한 2,600 사이. 네. 무슨 직무인지 영문도 모르는, 이것저것 다 시키려고 하는, 업무 구성도 없는 이런 회사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고 가시라고. 이거 모르고 갈 거 아닙니까? 아무튼 꼭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려고 하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도 그렇지. 왜냐하면 여자분은 대부분 서울로 간다고 치면 이런 회사 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회사 갈 겁니다. 그럼 이런 회사 가더라도 내가 적응 못하면 나오면 백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사 가가지고 월급 받아도 방세나 뭐 생활비, 거기다가 뭐 식비나 뭐 커피 같은 거 뭐 사먹고 문화생활 좀 즐기면 없어요. 없어.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김동님. 네, 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